네, 됐습니다. 그래서 보석금은 이제 판사가 얼마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하는데, 이제 달라스 카운티 같은 경우 보통은 한 500불 정도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뭐 폭행이나 이런 거 간단한 거, 마약 같은 거. 근데 또 덴튼 카운티 같은 경우 뭐 750불도 되고, 또 컬린 카운티 같은 경우 좀 높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보석금, 우리가 반드라고 해야죠. 반드가 이제 책정이 되면 가족이나 뭐 변호사나 누가 가서 그 보석금을 카운티 법원에다가, 예를 들어 캐롤턴에서 걸렸다 그러면 달라스 카운티 제일에 가서 500불을 현금을 다 내시면 나중에 그 돈을 다 찾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500불 현금이 다 없다, 현금만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없다 할 경우에는 그 반딩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보석금 500불을 돈이 없기 때문에 10%만 내고 10%나 20%만 내고 그 사람을 나오게 하는 이런 반딩 컴퍼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없는 분은 그런 데를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돈 조금 내고 이제 나오는 거죠, 제일에서. 근데 반딩 컴퍼니에 가서 그걸 사시는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100% 500불을 다 카운티에다가 내면 그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저녁에 잡혀갔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바운 컴퍼니에 내는 돈은 500불 다 안 내도 돼요? 그 500불을 다 안 내려면 반딩 컴퍼니가 있어요. 글쎄요. 예. 그런데 한 10%, 20% 정도 내고, 그 다음에 보증 사인을 해야 됩니다. 강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자, 이래가지고 반딩 컴퍼니라는 곳은 항상 그 제일 그 유치장 근처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500불이면 보통 아마 100불 정도 내고, 그 내주시는 분이 또 보증인 사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보증이냐? 이 보석금이라는 뜻은 뭐냐? 아, 이거 안 꺼지는데? 예. 이게 수에는 묻겠지. 근데 이거 신청할 때 이거 소리가 안 줄여지는 거 같죠? 안 줄여져. 다 썼네. 아, 손으로. 아니 이거 다 썼네. 아니 안 썼어요. 그래. 인포메이션으로. 네. 아니 이걸 다 썼네. 이거 20장. 아니 그러면 10장이야. 아니 안 했어요. 이것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내면 그랬어요. 이제 반딩 컴퍼니에서 이제 보증인 사인까지 해야 됩니다. 그 뭐에 대한 보증이냐?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모든 처리를 깔끔하게 마칠 때까지, 만약에 이 사람이 법원에 안 나오면 본인이 그 500불을 물어낸다는 보증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석금 반딩 컴퍼니에다가 사인을 하면 그 돈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변호사를 그 전에 사신다든지, 나온 다음에 그 형사건은 꼭 변호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하연하셔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안 마신 걸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무죄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신, 대부분 이제 유치장에 데리고 가면 피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서 거기에 이제 알코올 농도 이런 걸 책정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유죄냐 아니냐 이거를 또 이제 증거로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베이션, 뭐 벌금도 내고 뭐 이런 프로베이션 몇 년 받고 교육도 받고 봉사도 하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달라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1년에 1000불씩 3년을 또 내야 됩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뭐 이렇게 저렇게 한 10,000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걸리시지 않으려면 이제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집에서 드시든가, 두 번째는 나와서 드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집에 전화해서 나를 좀 픽업해 와라 해서 집에 식구들이 와서 픽업해 가는 거.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술을 드시더라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술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필요 없어, 내가 운전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안 먹어버리면 돼. 이렇게 고집 부리면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프로베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보석금이라는 게 있고, 보석금을 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프로베이션 받으면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번 걸리는 거가 예, 한동안 네. 추방한다. 한동안 이제 그 3번 걸리면 추방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추방 당하신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때 한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손님 중에 하나 있었는데 안 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어떻게 안 당했느냐 그때 부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부인과 모든 가족이 여기 있다라는 걸로 해서 인간 존중, 뭐 휴머니즘 뭐 이런 걸로 해서 안 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은 항상 이제 조심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형사건이 있으신 분들, 제일에 갔거나 프리즌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예스를 하시고 제일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요새는 그 제일에 경찰서에 잡혀가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이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 경찰서에 잡혀가면 이민국 직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없는 사람은 또 거기에서 보석금을 내더라도 이민국 유치장으로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민국의 보석금을 또 내고 뭐 5천 그리고 얼마고 내고 나와서 그 사람은 형사법원의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민국 재판도 받아야 돼요.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한국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또 불체자이신 분들은 또 운전 같은 걸 더욱 이제 안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28번에 이제 제일이나 프리즌에 갔었다라고 예스를 하신 분들은 여 밑에 칸 29번 여 밑에 칸에 보시면 Why were you arrested, cited, detained, or charge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죄목을 쓰는 거죠. 음주운전이다 그러면 DWI. 그 다음에 date arrested에서 두 번째 칸은 체포된 날짜. 그 다음에 where were you arrested에서 어디서 체포가 됐는지 시, 주,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달라스, 텍사스, US 뭐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outcome or disposition of the arrest, citation, detention or charg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dismissed. 여기에서 유죄 인정이 돼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여기에서 convicted 돼가지고 내가 뭐 1년 뭐 2년 프로베이션 받고 벌금 얼마 내고 이랬다는 결과를 여기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시민권을 이제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죄목으로 그 유죄 인정을 받으신 분은 5년 안에, 그러니까 오늘이 2014년 11월 오늘이 12일이죠. 그래서 5년이면 2009년 11월 11일부터 2009년 11월 11일부터 오늘 2014년 11월 12일 요 사이 5년 사이에 이런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로 걸렸는데 무효가 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유죄가 되고 벌금 내고 교육받고 이러신 분들은 시민권 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그 사람이 그 걸렸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걸렸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3년 오늘 2013년 11월에 걸렸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냐? 2013년에다 5년을 더하면 18년. 2018년 11월 11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안에 형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유죄 인정이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시민권 신청을 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히 가정폭력. 여러분 영주권자라도 가정폭력은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자라도.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셔서 경찰에 잡혀갔다. 그러면 영주권자도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혹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아니고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 하는 경우 이제 경찰이 왔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말다툼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이제 경찰을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위험한 지경이다. 남편이 날 때려 죽일 것 같다. 이런 위험에 처했던 분들은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나는 좀 위험하다라고 알리셔야 돼요. 그렇게 어제 뉴스 보셨어요? 한국 뉴스? 자기 집 앞에 옆집에 30살 후반 두 아가씨가 살고 이쪽에는 40대 남자가 사는데 자기네 집 앞에다가 이 아가씨들이 차를 세워가지고 집 앞을 막았다고? 어머, 칼로 찔러 죽여먹어. 죽였어? 죽였어요. 옆집 아가씨 둘을. 세상에 이유가 그거였대. 둘 다. 근데 평소에 그런 한 언니를 막 찌르는 거를 이 언니가 가서 말리는데 말리는 걸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우 세상에 너무 세상이 각박하네요. 그렇죠? 아우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두 자매를 그냥 뭐 그 사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새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일로 조심을 안 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별거 아닌 게 큰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냥 그런 일을 피하시는 게 최고일 수 있겠어요. 저희 질문이 더 네. 있는데요. 형사건이 아닌 뭐 민사건이나 무슨 텍스 문제 이런 게 있을 때는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해요? 네, 민사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거는 밀렸으면 세금은 IRS하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시민권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밀려가지고 계속 밀리고 막 이렇게 해서 IRS하고 합의 보지 않은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IRS 거. 인사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는 IRS 가셔서 내가 뭐 1년 동안이면 뭐 1년, 2년이면 2년 한 달에 얼마씩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랑 동의서를 받아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변호사.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는 뭐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사건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정보를 모두 적으시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그냥 찍고 AN. 네, 여기 없으신 분은 이미 우리가 그 전 페이지 지난 시간에 한 거에 보면 다 노를 하셨기 때문에 예, 노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꼭 내가 하고 싶다면 NA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 필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요 첫 번째 칸에다가 적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30번. Have you ever 나오는 거죠. 여기 A, B, C, D, E, F, G, H, I까지 보면 Have you ever가 앞에 다 붙은 겁니다, 여러분. Have you ever가 이 A부터 I까지의 질문에 Have you ever가 다 붙은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 habitual drunk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Have you ever been a habitual drunkard? Have you ever been habitual drinker?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적이 있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 habitual drunkard 하면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abitual drunkard.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이
한국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코올 중독은 미국 사람들도 또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손이 많이 떨리고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친했던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이 하루에 거의 양주를 한 병씩 마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에. 그런데 딱 진짜 49에 죽는다더니 딱 49되니까 죽더라고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 발들이 노래지기 시작을 해요. 거기가 노래지면서 다리까지 노래지고 나중에 눈동자가 노래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바로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잘 죽었네. 2주 있다가 항상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도 여기다 이렇게 하고 와요. 왜 이렇게 오나 했더니 여 뒤에 여기 수병이 들은 거야. 항상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아유. 근데 여기 한국 가니까 한국 동창들이 또 술 많이 드신 동창들이 벌써 돌아가셨더라고. 가보니까. 그 정도면 일찍 가는데 나. 네, 그래서 술은 적당히 정말 술 드시는 건 적당히 우리가 즐겁게 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되죠? 폭주, 폭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habitual drunkard 하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되신 적 있으세요? No. 노에다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알코올 중독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해석해주세요. Have you ever been a habitual drunkard? 알코올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네, no. 예, no. 자,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Have you ever been a habitual drunkard? Have you ever been a habitual drunkard? 속으로 한국말로 해석을 알코올에 하고 중독된 답을 적이 있느냐? 네, no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B번 Have you ever been a prostitute or procured anyone for prostitu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Have you ever prostitute 하면은 매춘자, 매춘입니다. 매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맨 끝에도 prostitution 하면 매춘이고요. 첫 번째는 매춘한 사람이라는 거. prostitute 하면 우리가 매춘한 사람. 뒤에는 매춘 이런 뜻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몸을 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몸을 팔았거나 그런 매춘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매춘 행위를 했거나 매춘 행위 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그런 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춘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을 해석하시고 자, 이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Have you ever been prostitute or procured anyone for prostitution? Or procured anyone for prostitution? No까지. 그래서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매춘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No. 이렇게. 요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시고 답을까지 해주세요. Have you ever been prostitute or procured anyone for prostitution?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No. 네,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제가 영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만 주세요. 제가 영어로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마음속으로 해석을 하시고 답만 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been a prostitute or procured anyone for prostitution? No. No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sold or smuggled controlled substances, illegal drugs, or narcoti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you ever 뭐 한 적이 있느냐? sold 하면 판 적이 있느냐? smuggled 하면 밀매, 예, 밀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llegal drug or narcotics 불법적인 마약.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보십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마약을 팔거나 밀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시고 답은 n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sold or smuggled controlled substances, illegal drugs, or narcotics? 마약을 팔거나 밀수한 적이 있냐? 답까지? No.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한국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을 밀매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답만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영어로 질문을 드릴 때는 한국말로 해석을 머릿속으로 하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만 시험 보러 가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서 한국말로 절대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관이 영어로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답을 하는 거니까 자, 제가 영어로 지금 질문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sold or smuggled controlled substance, illegal drugs or narcotics? No. 네, no 하십니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죠? 마약을 보신 분 보셨어요? 저도 여태까지 마약을 실제로 못 봤습니다. TV에서는. 미국에서 보셨어요? 아, 한국에. 한국에서 보셨어요? 아, 공항에서 일하셔서 그런가? 세 번. 근데 그런 개가 냄새 맡아가지고. 필로폰. 근데 필로폰이 뭐죠? 영어는? 필로폰이 영어는 아마 뽕인가요? 뽕은 일본 말이고. 영어로 필로폰이죠. 영어로 필로폰. 아편? 거꾸로네. 완전히 거꾸로네, 완전히. 근데 우리는 필로폰이라는 소리 영어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필로폰 일본말. 일본말? 필로폰. 영어를 갖다가 영어는 그렇게 약간 일본말. 히로인을 갖다가 히로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히로인을 히로폰 그걸 아마 대박이네요. 라코틴인가 이거를 라코틴 그 시로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헤로인 같아, 헤로인. 일본말이. 네, 헤로인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약에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네요. 양귀비. 양귀비.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 한번 보겠습니다. D번에. Have you ever been married to more than one person at the sam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중 결혼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이 길지만 우리가 외울 때는 한국말을 짧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래야 외우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해석을 하면은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해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 이중 결혼을 한 적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이중 결혼은 뭐냐면 내가 부인이랑 지금 결혼했는데 동시에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은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너무 쉬워요. 한국은 이게 혼인신고하러 가면 그런 게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미국은 땅이 워낙 크고 서류가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달라스에서 혼인신고하고 내일 가서 뉴욕 가서 또 혼인신고하면 아무도 몰라요. 뭐 이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이제 전산화가 다 안 돼서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끝날 것 같아요? 베러리? 자르고 할까요?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 No,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지금 D번 하고 있습니다. 30번의 D. 자, have you ever been married to more than one person at the sam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뭐뭐 한 적이 있느냐? married 결혼 to more than one person 한 사람 이상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이중결혼한 적에서 이중결혼한 적이 있느냐.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세요. 저한테 무슨 뜻이죠? 이중결혼한 적이 있느냐? 답은 No. no까지. 자,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읽으면 속으로 이중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no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답만 주세요.
Have you ever been married to more than one person at the same time? No. 네, no입니다. 무슨 뜻이다? 이중 결혼한 적 이중 결혼한 적 있느냐? 네. 이번에는 2번 하겠습니다. 30번에 2, A, B, C, D 2번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married someone in order to obtain an immigration benef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없던 게 추가가 됐습니다. 전에 그 문제에서 없던 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Have you ever 뭐뭐 한 적이 있느냐? Married 결혼한 적이 있느냐? Someone 어떤 사람과 in order to obtain 뭐뭐를 얻기 위하여 an immigration benefit 이민국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결혼한 적 있나? 쉽게 말씀드리면 영주권 받기 위해서 위장 결혼한 적 있느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받기 위해서 위장 결혼한 적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하실 때는 위장 결혼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n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답을 주세요. Have you ever married someone in order to obtain an immigration benefit? 해석해 주세요. 시작. 영주권 받기 위하여 결혼한 적 있냐? No. 네, 답은 no. 네, 그래서 immigration benefit 하면 이민국의 혜택 이런 뜻입니다. 이민국에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얘기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영어로 하겠습니다. 답만 주세요. 네, 영어로 읽을 때는 항상 한국말로 해석을 하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married someone in order to obtain an immigration benefit? No. 네, no입니다. 자, 이번에는 F번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helped anyone to enter or try to enter the United States illega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you ever 뭐뭐 한 적이 있느냐? Help anyone 하면 어떤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느냐? To enter 하면 들어오게 or 혹은 try to enter 아니면 들어오도록 노력하게 The United States illegally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냐 이런 뜻은 뭐냐? 미립국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미립국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도와준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한국말로 해석해 주세요.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Have you ever helped anyone to enter or try to enter the United States illegally? 미립국을 도와준 적이 있냐? 답은 No. no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속으로 한국말로 한 번쯤 해석을 하신 다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권 인터뷰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험관이 영어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다가 한국말로 해석을 한 다음에 한 박자 쉬고 그리고 답을 주시면 정확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신 다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helped anyone to enter or try to enter the United States illegally? No. 네, no입니다. 그 다음에 G번 하겠습니다. 30번의 G. Have you ever gambled illegally or received income from illegal gambl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ave you ever 뭐뭐 한 적이 있느냐? Gambled illegally 하면 불법적인 도박을 한 적이 있느냐? Or 혹은 received income 하면은 소득을 받다 from illegal gambling. 불법 도박을 해서 돈을 번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불법 도박을 해서 돈을 번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gambled illegally or received income from illegal gambling? 불법 도박을 해서 돈 번 적이 있냐? 답까지? No. no. 예, 답까지 해서 이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아, 이 질문은 이렇게 답하고 이 질문은 이렇게 답하고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영어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국말로 마음속으로 해석을 하신 다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인가 노인지. 자, Have you ever gambled illegally or received income from illegal gambling? No. 네. 여러분들이 갬블링은 무슨 뜻인지도 많이 들으셨죠? 갬블링. 여기 보면은 갬블링. 예, 갬블링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저기 보면은 그 오클라호마 끝 여기 저기 텍사스 끝자락에 윈스타라고 거기들 많이 가시죠? 어우 엄청 커졌더라고. 한번 가보니까 오래간만에 무지 커졌더라고요. 거기 저희 손님 중에 100만 불 따신 분이 계셨어요. 거기 가셔서. 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세금 보고서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인컴이 100만 불이야. 좀 허술하게 생기셨는데 어머니서 어떻게 100만 불을 하셨어요? 했더니 거기서 100만 불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다 얼마나 갖다 버리셨어요? 그만큼 갖다 버렸지. 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땄는데 그 돈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 사업을 해가지고 뭐 돈을 또 사업도 벌리고 막 이랬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게 또 이렇게 금방 막 쓰게 되니까 보나 마나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실제로 이렇게도 되긴 되나 보다 이거 처음 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이제 불법 도박을 해서 돈 번 적이 있느냐.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을 주세요. 여기는 뭐 갬블링 이런 단어만 나오면 여러분은 노라고 생각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을 주세요. Have you ever gambled illegally or received income from illegal gambling? No. 예. 그리고 여기 have you ever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Have you ever been a habitual drunkard? 이렇게 해서 첫 문장은 Have you ever까지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밑에는 Have you ever를 생략하고 여기 A, B, C, D 나와 있는 것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만 물어봐도 여러분은 No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연습은 뭐냐?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고 듣고 하는 거. 이제는 비디오를 계속 보시는 거. 예, 그게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비디오를 자주 보시고 보시면서 또 저희가 고쳐야 될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생각지 못한 거 비디오를 봤는데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화면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 적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카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갬블링이 있습니다. 자 30번에 이제 H번 하겠습니다. H번. Have you ever failed to support your dependents or to pay alimo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have you ever 뭐뭐 한 적이 있느냐? failed 하면은 못하다, 안 했다,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거입니다. failed 하면 시험에 불합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 failed라고 하고 failed는 못했다, 안 했다 이런 겁니다. To support 하면 지지하다. Your dependents support 하면 본인의 그 자녀들이나 이런 그 양육비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라든지 or to pay alimony 하면 부인에게 주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양육비나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빼먹고 안 준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혼을 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고 이혼도 자녀가 18살 이하인 그 자녀에게만 양육비가 있습니다. 18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양육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달라스 텍사스죠. 텍사스 주법에 의하면 뭐죠? 그 알리머니 배우자에게 위자료라는 건 없습니다. 텍사스는 위자료는 없고 무조건 본인이 결혼한 이후에 함께 결혼한 이후에 부인은 집에 있고 남편은 돈 벌었어도 그거는 공동 재산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번 모든 돈, 결혼한 이후에 생긴 모든 빚 모두 50%가 법적인 그 재산 분할권입니다. 그렇지 않고 합의를 해서 혹시 뭐 60대 40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합의가 되는 거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보통은 50대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빚도 재산도.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 이혼했을 때 헤어졌을 때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를 얘기하는 건데 주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줬어야 되는데 안 준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법을 하다 보면 이런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양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돈 받는 거를 개인적으로 주고받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돈을 받게 하면 그거는 꼼짝이 없습니다. 그걸 돈을 안 줄 경우에는 법원에서 연락해서 당신이 이거를 안 주면 이제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그래서 이혼할 때 돈 받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받지 말고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셋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양육비와 위자료, 알리머니, 위자료를 안 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네, 도. 이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failed to support your dependents or to pay alimony? No. 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녀들에게 양육비 위자료를 주세요. 네, 그래서 답은 No. no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영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만 주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failed to support your dependents or to pay alimony? No. 네, no입니다. 자, 이번엔 I번 보겠습니다. I번 30번의 I. Have you ever made any misrepresentation to obtain any public benefit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무슨 뜻이냐? Have you ever 뭐뭐뭐 한 적이 있느냐? Make any misrepresentation 하면은 거짓 서류. 뭐 우리가 위조 서류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위조 서류 뭐 이런 식으로. obtain 하면은 얻다. any public benefit 하면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 그런 정부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주는 이런 혜택을 공공보조금이라 그럴까? 뭐 이런 거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 증거나 거짓 서류나 거짓 어떤 정보를 준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쉽게 해석을 하자면 미국에서 내가 나라의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준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라에서 영세민을 위한 그 영세민들에게 대로 이제 수입이 없고 가난하신 분들한테 나라에서 푸드스탬프 그런 음식값 주는 거 있죠? 음식값 그 다음에 병원비 무료 뭐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거짓 서류를 넣거나 거짓 정보를 준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려면 미국에서 정보 보조 받기 위해서 거짓 서류를 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Have you ever made any misrepresentation to obtain any public benefi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해석해 주세요. 해석.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거짓 정보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no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영어로 질문 드릴 테니까 답만 주시기 바랍니다. 답만. 자, have you ever made any misrepresentation to obtain any public benefit in the United States? No. 네, no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적을 한 거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집을 사는데 이제 융자를 하시잖아요. 집에 융자를 할 때 융자 서류에 거기에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 뭐 아니냐 이거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사실 그 손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은 뭘 적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근데 융자하는 회사에서 무조건 그냥 시민권자라고 적은 거예요. 시민권자 아닌데. 그래서 그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적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한참 큰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뭐 FBI에 가서 막 조사도 받고 하여튼 문제가 한참 있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있으신 분이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러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 저는 당연히 합격할 줄 알고 그분이 문제도 잘 마치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이민국 직원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베네핏 받기 위해서 뭐 거짓 서류로 한 거 없느냐. 그거를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5번만 6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는 들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갑자기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말을 막 너무 여러 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분도 손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들은 게 없고 해서 계속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시험관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뭐 융자를 했는데 여기 서류에 시민권자도 아니면서 시민권자라고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인도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게 그때 거짓말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못 주겠다. 그냥 시민권을 이게 디나이 안 되는 걸로 할까? 아니면 당신이 그냥 시민권 되는 걸 포기하는 걸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민국 시험관이 당신이 포기를 안 하면 추방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권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저도 그냥 막 놀래고 그래서 겁이 나니까 그냥 그럼 시민권 이거 그냥 안 보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풀스탬프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SSI라 그래서 소셜스키리에서 여러 가지 그 정부 혜택 돈 한 달에 몇백 불 나오는 거 그런 거 서류를 적으실 땐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전에 있었다면 시민권 보러 갈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문제가 이민국까지 알게 된 계기는 제가 보기에는 FBI까지 가서 조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넣을 때 이렇게 시민권 볼 때 이게 나왔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돈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거짓 서류를 하거나 거짓 작성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아이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